안녕하십니까. 보장행TV 시즌2 프로젝트 읽어주는 남자 첫 시간으로 부일남 시간이라고 합니다. 프로젝트 읽어주는 남자 첫 시간으로 ITPM을 막 시작하는 40대 직장인한 전문가에게 큰 몸에서 서비스되고 있고요. 구독, 좋아요는 많은 힘이 됩니다. 자, 오늘 첫 시간으로 어, 실전 팁 업그레이드 ITPM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더 자세하게 업그레이드 되어 돌아왔습니다. 어, 오늘 처음 이렇게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어, 이 코너를 한번 마련해 봤습니다. 당신에게 힘이 되는 한마디라는 코너인데요. 지금 보시면 그 행복해지는 이유는 행복하고자 하는 의지로 마땅히 행복하기 마련입니다. 이 글은 제가 지금 조금 시간 날 때마다 한 번씩 올리는 글인데 한번 소개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어, 그 구독자님에게 한번 힘이 되기 위해서 이런 글을 한번 소개했으니 한번 시간 날 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프로젝트 읽어주는 남자 첫 시간, 부일남 시간입니다. 새로 명명을 했습니다. 프로젝트 읽어주는 남자 세 글자를 따서 부일남 시간으로 명명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프로젝트 사항 및 PM 처한 환경. 자, 사례는 현업의 과도한 요구사항으로 PM을 난처하게 하는 경우입니다. 먼저 이 사례는 먼저 PM이 처한 사항을 먼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프로젝트 수행 단계는 요구사항 분석 및 설계 기간에 해당이 됩니다. 위의 사항은 프로젝트 초기보다는 어느 정도 그 현업이랑 요구사항 분석을 일단 1차적으로 하고 요구사항 정의서가 나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요구사항 정의가 지난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차적으로 요구사항에 대한 1차 협의가 끝난 단계이기 때문에 현업이 수행사의 의지를 한번 테스트해 보려는 시기이기도 하죠. 그리고 2차적으로는 기존 RFP에 미쳐넣지 못하였거나 고객사 쪽에서 불가피하게 대응 개발이 필요한 업무 부분이 발견되었을 때 수행사에 넘기기 위해 고심 끝에 요구사항에 추가 요구사항으로 많이 시도하려고 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여기서 대응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수행사에서 그 요구사항의 가업 범위 안에서 개발을 하게 되죠. 그런데 어, 그 기존에 있는 에이즈 시스템과 그 이 추가되는 신규 시스템과의 어떤 연계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차세대가 아닌 경우에는 기존 시스템, 메인 시스템은 있고 신규 추가된 시스템 이런 형태로 해서 애드온 되는 그런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러면 기존의 에이지 시스템이 그대로 있겠죠. 그러면 애드온 되는 시스템하고는 요즘 시스템은 별도로 완전히 그 독립적인 시스템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신규 시스템이 들어가게 되면 기존 시스템과의 연계가 일어나고 커스터마이징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그 현업 쪽에서 해야 되는 개발, 현업 쪽에서 신규 시스템과 연계하기 위해서 해줘야 되는 개발 분량이 대응 개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그 사례를 말씀드렸을 때 이 해당 사례에 대해서 관련되어 있는 인물들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메인적으로 수행 PM이 되겠죠. 그리고 현업 PM, 현업 실제 업무를 하는 현업과 그리고 현업 쪽에 IT를 담당하는 PM 이렇게 세 명의 메인 인물들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사례에 대해서는 갈등 구조가 발생하게 됩니다. 위에도 표시를 해놨겠지만 수행사의 가업 범위와 고객사의 가업 범위가 서로 충돌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객 입장에서는 추가 요구 사항으로 이번 사업에서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할 것이고
수행사 입장에서는 이 지금 가업 범위가 충돌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요구사항은 바로 비용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수행사 입장에서는 사업비가 마이너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드시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아래의 문제점을 보시면 좀 더 자세하게 고객사 입장에서는 고객사에서 요구하는 것은 RFP에 없는 요구사항인데 추가적으로 요구사항에 포함하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수행자 입장에서는 RFP에 없는 요구사항으로 가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라야겠죠. 자, 그런데 고객사와 수행사의 공통 입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 추가 요구사항이 전체 사업에 기대한 영향을 주는 것인지 아니면 최대 일주일 정도 솔루션이 도입되지 않는 단순 개발 요건인지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공통의 이슈 사항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사례에 대해서 또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현업 쪽에서 처음 이 가업에 대해서 RFP를 만들 때 유의사항 같은 것이 있을 텐데, 고객사 입장에서 한번 말씀해 보면, 고객사는 이 RFP를 작성할 때는 먼저 아래와 같은 과정을 거쳤을 것입니다. 1단계는 먼저 현업 업무를 담당하는 현업에서 개발 해야 되는 개발 사항들 요건들을 정리하였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IT 현업에서 그 시스템 레벨로 LGG 시스템을 분석해서 현업에서 가능한 요건인지 아니면 할 수 없는 요건인지 판단했을 것이고 프로젝트를 통한 가업 즉 RFP에 추가하여 신규 개발 대상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최종적으로는 현업에게 통보를 하였을 것입니다. 자, 보통 이렇게 1번 첫 번째와 두 번째 단계의 과정을 반복해서 최종적으로 RFP에 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RFP 작성 시에 문제가 발생되기도 합니다. 첫 번째 사례는 위의 사례처럼 현업이 해야 될 업무 요건을 빼먹었거나 산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IT 현업에서 실수로 누락해버렸다면 최종적으로 RFP에 빠지는 결과가 초래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그 사안이 중대하거나 고객사에게 대응 개발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면 그 부분을 억지로라도 수행사에게 추가 요구사항으로 떠넘기려고 할 거죠. 이런 사항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또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자, 고객 입장에서는 이번 기회에 하지 못하면 또 몇 년을 기다려야 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사업비는 이렇게 계속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갑질인 줄 알면서도 암묵적으로 수행사에게 떠넘기게 됩니다. 자, 수행사 입장에서는 가장 먼저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일단은 수행 PM은 아니고 IT 현업 PM이 되겠죠. 요구사항을 다이렉트로 현업이 수행자한테 초기에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으니까 바로 IT 현업 PM한테 얘기하겠죠. 그래서 실무를 담당한 현업한테도 업무적으로 푸시를 먼저 IT 현업 PM이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수행사 PM과의 치열한 업무 협의가 시작되겠죠. 결국 공은 수행사 PM에게 넘어오게 될 것이고 최종 업무적인 부담은 수행사 PM이 지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해결 방안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 수행사의 PM에게 이 공이 넘어오게 되면 수행사 PM은 이것을 검토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여기서 이 해결 방안의 핵심 성공 요소는 바로 사업 수행 PM의 판단이 필요한 것이죠.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자, PM의 검토 기준은 과연 이 해당 요구사항이 가업 범위에서 최소 7일 이내에 단순 개발을 통한 해결이 가능한 사안인지 반드시 판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력 투입 구조에서는 1매먼스 이상의 인력이 투입되거나 어, 최악의 경우 솔루션 도입 같은 최악의 상황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먼저 PM이 판단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준이 필요하며 개발자 같은 관련자들과 인터뷰를 꼭 해야 됩니다. 자, 아래 보시면 PM 판단 기준을 적어놨습니다. 첫 번째는 업무 난이도를 판단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공수가 많이
들 수 있고 화면 변경이 일어날 수 있는 DB 테이블 변경 및 그리고 최종적으로 DB를 마이그레이션 해야 되는 분량도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멤버스 기준으로 개발자 한 명 기준 개발 소요일수를 산정해서 멤버스를 추가적으로 산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솔루션 도입 여부에 대해서 이게 솔루션이 도입되게 되면 적은 솔루션이라 하더라도 굉장히 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사업 금액이 마이너스 될 수도 있어 무조건 배제해야 됩니다. 무조건 배제하는 것이 일단은 맞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점검 기준을 판단을 해서 체크할 것들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PM이 이 판단을 하기 전에 사전 체크할 사항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PM이 판단하기 전에 해당 업무를 담당할 개발자와 업무 상세 요건을 사전 협의 후에 아까 말씀드렸던 난이도와 개발 일정을 반드시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해결 방안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해결 방안은 어, 사례에도 말씀드렸듯이 현업이 과도한 요구사항을 PM을 난처하게 하는 경우에 해결 방안은 두 가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요구사항을 받아주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요구사항을 받아주지 않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요구사항을 받아주는 경우는 PM의 검토 기준 및 업무 판단 기준에 일단은 부합하는지를 먼저 판단해야 됩니다. 즉 프로젝트 일정 안에 추가 인력 투입 없이 기존 인력으로 커버링이 가능하다면 한번 해볼 만한 거죠. 그런데 추가된 업무에 대한 것은 WBS나 산출물에 추가되어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이 추가된 것에 대해서 그 리스크가 있잖아요. 그러면 산출물에도 기입을 해야 되겠지만 이 관리를 추적 관리를 해야 됩니다. 혹시라도 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에 이것은 반드시 요건을 받아들였으면 이것은 반드시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관리를 소홀하면 어, 이렇게 챙기지 않으면 오히려 이게 독이 되어 진행 상황을 어, 어, 어렵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요건을 받아주지 않는 경우는 자, 고객 입장에서는 해당 요구사항에 대해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관철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해야 되는데 특히 받아주는 경우는 뭐 당연히 받아주니까 크게 문제가 안 되겠지만 받아주지 않는 경우는 이것을 잘 해야 되는데 별도의 개발로 인한 일정 지연 및 일정 투입 멤버스 등 수행하기에 곤란한 사항으로 판단이 되면 즉각적인 어, 판단되거나 즉각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솔루션 재고의 경우처럼 비용 발생의 사유가 혹시라도 대처 방안이 있다면 반드시 대안을 설명하고 비용을 줄여야겠죠. 그렇지만 이것이 안 된다면 어, 요구사항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주의사항으로 여기서 하나 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대부분의 PM들이 실수하는 것이 고객을 강하게 밀어 초기에 이렇게 기세를 잡는 것 잡는다고 생각하고 고객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하면서 요구사항을 삭제하거나 변경하려다가 오히려 고객하고 부딪히면서 되게 이렇게 감정 싸움이 되게 되면 프로젝트가 끝까지 어려운 상황으로 전개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현업에서 피행 교체 카드를 꺼내는 경우도 있죠. 거절을 할 때는 또 친절한 거절 방법이 필요하고 오히려 처음부터 고객이 강하게 나올 경우는 상황에 따라서는 강한 어조로 대응해야 될 필요도 있긴 합니다만 일단은 전제는 친절하게 거절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먼저 아래처럼 거절의 당위성을 기준을 세워서 고객한테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업무 난이도가 너무 높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을 추가 요금을 받음으로 해서 추가 인력 및 일정 지연이 발생될 수 있다. 이거에 대해서는 서로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 솔루션 도입이 어떤 필요할 경우에는 이것 같은 경우는 프로젝트 비용을 오버 슈팅이 난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현업에서 이거 그 일을 줄여들든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비용을 지급하든지 이런 식으로 협의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요구사항을 받아주는 경우와 받아주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해결 방향에 따라서 또 미치는 영향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영향도 분석을 한번 해봤는데요. 자, 첫 번째로 요구사항을 받아주는 경우에, 먼저 고객 요구사항을 받아주는 경우는, 당연히 고객사는 굉장히 협조하고, 단기간 내 추가 개발이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인력과 개발비용이 추가된 것이니, 수행사는 부담될 것입니다. 그래서 수행사의 고객 관계는, 더욱더 좋아질 것이고, 혹시라도 추가 요구사항이 생긴다면, 수행사 입장에서 그것은 좀, 다음에 하다, 내지는 거절할 수 있는 어떤 방법으로 사용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고객의 좀 저항도는 많이 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수행사의 가업 기간 안에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좀 해피엔딩으로 좋은 결과가 되겠죠. 근데 두 번째 영향을 보면 요구사항을 받지 않은 경우의 결과입니다. 먼저 고객 요구사항을 받아주지 않는 경우이기 때문에 고객은 처음부터 굉장한 저항이 있을 것이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중간중간에 요구사항에 대한 사사건건 이렇게 태클을 걸고 한동안의 고객의 신뢰도를 쌓는데 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기 전까지는 어, 현업과는 마냥 부딪히지 않고 좀 더 좀 일을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줘서 고객의 어떤 마음을 조금 풀어주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사회에 대한 현업의 과도와 요구사항으로 PM이 난처하게 되는 경우에 대한 그 종합 분석을 업무 흐름으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자, 업무 처리 단계는 첫 번째는 문제점, 그리고 두 번째는 결과, 그리고 세 번째는 대응 방안으로 표현해 봤습니다. 이 세 개의 단계에서 업무 흐름도를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첫 번째로 문제점은 점검 포인트를 보시면 일정이 증가하겠죠. 이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인력도 증가됩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고객의 불만족도가 높아지고 그리고 수용했을 경우에는 회사의 불만족이 높아집니다. 자, 그래서 점검 포인트에 대한 상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일정과 인력 그리고 이게 결국 이슈 사항으로 발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어떤 식으로 어, 어, 점검을 해야 되냐면 추가 요구 사항의 어떤 프로젝트 영향도 분석을 통해서 일정 및 인력 추가의 투입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항이든 프로젝트의 완료를 목표로 한 특히 고객의 불만족 우선 해소를 원칙으로 일단 먼저 접근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아까 그 첫 번째 점검 포인트에서 봤듯이 프로젝트 비용이 증가되고 추가 인력이 투입되고 그리고 고객과의 마찰이 벌어지면 네트 사업의 어려움이 발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리스크 요인으로 봤는데요. 그래서 인력 및 일정의 지원을 통한 수행 회사의 마진율 감소로 그 불만족이 증가되겠죠. 프로젝트가 잘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려운 사항에 대한 그 사업 포기의 위험 속에 회사 이미지도 실추할 수 있고, 그리고 고객과 마찰로 인한 익스 사업에 대한 과감한 결단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대응 방안으로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야 되냐. 아까도 중간에 말씀드렸듯이 결국은 이것을 판단하고 이것을 해결해 나가는 것은 결국 PM입니다. 수행사 PM은 이것을 주도적으로 일정 관리, 아까 말했던 그 점검 포인트를 체크해보고 일정 관리를 체크해봅니다. 해서 해보고 그리고 업무 요건에 대해서 상세하게 관리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관리 방법론은 단순히 그 사업비에 대한 영업적인 접근이 아닌 PM 주도의 정확한 요구 분석이 필요해서 그것을 일정이든 그리고 인력이든 그런 수행할 것인지 아닐 것인지를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복잡한 요구사항의 상세 요건을 반드시 정리하고 고객과의 싸우는 것도 때로는 중요하고 그리고 대화를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데 이거에 대한 고객과의 포기하지 않는 협치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관리 방법론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자, 오늘 프로젝트 읽어주는 남자 부일남 시간, 푸일남 시간 첫 번째 시간이었는데, 이렇게, 어, 끝까지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어, 이 구조를 통해서 이 제가 만든 그 프로젝트 읽어주는 남자 기준으로 컨텐츠를 아주 알차게 만들어 보려고 하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 어,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